안녕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들이 어떻게 당뇨와 혈당을 잡고 치매를 예방하며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유용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건강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들깨입니다.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과 북어를 달달 볶아 끓여낸 뽀얀 미역국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익숙한 들깨와 들기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고 혈관을 망가뜨려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들깨에 대한 모든 것, 그 빛과 그림자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오는 곳, 바로 무릎과 관절입니다. 산책길이 예전 같지 않고 쑤시고 아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진통소염제는 우리 몸속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놀랍게도 들깨 속에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아주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챙겨 먹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것인데 들깨가 바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깨는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들깨 100g에는 무려 390mg에 달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다른 어떤 식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양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고관절 골절 시 1년 내에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80세 이상에서는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꾸준한 들깨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줄이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비정상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뇌기능 강화 물질로 잘 알려진 DHA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DHA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알려진 동물성 오메가-3와는 또 다른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인 들깨야말로 우리의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들깨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알파리놀렌산은 DHA뿐만 아니라 EPA로도 전환되는데
이 EPA는 혈소판이 엉겨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연어의 오메가-3 함량이 100g당 11, 5g인데 비해 들깨는 무려 63, 1g으로 연어의 5배가 넘는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꾸준한 들깨 섭취로 혈관을 건강하게,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들깨 껍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루테올린 성분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또한 풍부한 철분은 시금치의 2배에 달해 빈혈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 각종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들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에 약하고 공기와 빛에 쉽게 산패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기름을 짤 때 고소한 맛을 위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들깨를 볶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맙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저온 압착 또는 생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리에 사용할 때도 볶거나 튀기는 용도보다는 요리가 거의 끝날 무렵 불을 끄고 살짝 둘러주거나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산패된 들기름입니다. 산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들기름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빛을 차단하기 위해 신문지나 검은 비닐로 감싸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면 항산화 성분인 세사몰이 풍부한 참기름을 들기름과 8, 2 또는 7, 3 비율로 섞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들기름보다는 통들깨 자체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깨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까지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들깨가루는 이미 산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통들깨를 구입해 집에서 직접 세척하고 건조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깨끗이 씻은 통들깨를 전자레인지에 5분씩 여러 번 상태를 확인하며 돌려주면 쉽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통들깨는 그냥 한 스푼씩 드시거나 먹을 만큼만 갈아서 음식에 뿌려 드시면 들깨의 모든 영양을 신선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깨처럼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금사과로 불리는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 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처럼 사과를 먹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사과가 금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과의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은 이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빈속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이벽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사과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을 가진 과일이라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찬 사과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설사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거나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잠시 두어 냉기를 가시게 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팬에 살짝 구워 따뜻하게 먹는 것도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에게 아침 사과가 보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펙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변 활동을 돕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케르세틴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은 사과의 가장 좋은 영양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는 혈관 청소부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껍질에 풍부한 루틴 성분과 풍부한 칼륨은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단맛 때문에 사과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매우 낮은 과일에 속하며 식사 30분 전에 사과 반 개를 먹으면 오히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흡수가 빠른 주스 형태보다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산소와 만나 산패된 것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사과씨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나수소라는 청산가리 계열의 맹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소량이라도 두통,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스를 만들 때도 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만든 ABC 주스는 각각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를 발휘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 섭취 시 가스가 차는 증상을 사과의 펙틴이 막아주고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 최고의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면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우리 몸의 내부를 정화해준다면 이번에는 봄의 기운을 가득 품고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자연의 약초, 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향긋한 쑥 내음은 완연한 봄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쑥 버무리, 쑥국, 쑥떡,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풍미는 우리에게 봄의 활력을 선물하죠. 하지만 이 친근한 쑥이 때로는 응급실행을 부르는 무서운 독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쑥과 비슷하게 생긴 맹독성 식물 투구꽃입니다. 특히 어린잎은 쑥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해마다 이를 쑥으로 오인에 섭취하고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투구꽃은 조선시대의 사약의 재료로 쓰였을 만큼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쑥을 채취하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심의 도로변이나 하천 근처에서 자란 쑥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카드뮴, 납과 같은 발암물질인 중금속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야생 쑥 채취는 피하고 안전하게 재배되어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쑥 자체에도 소량의 독성이 있어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쑥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데 열이 많은 체질이 쑥을 과하게 섭취하면 그 열이 머리와 가슴 쪽으로 올라 혈압 상승이나 안면 홍조,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점만 잘 지킨다면 쑥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천연 약재가 되어줍니다. 첫째, 쑥은 탁월한 소염제입니다. 쑥의 탄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클로로필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쑥은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쑥의 풍부한 이눌린과 클로로겐산 성분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쑥은 여성에게 특히 좋은 약초입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 각종 여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손발이 찬 수족냉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으로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쑥이 보충해주고 쑥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쑥가루를 넣은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식재료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 미역입니다.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축하의 음식이자 새 생명을 낳은 산모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보양식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특별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미역국을 끓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암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미역을 들기름에 볶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연점이 낮은 들기름을 가열하면 몸에 좋은 오메가-3는 파괴되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무심코 했던 행동이 건강을 해치는 독을 만드는 셈이죠. 미역국의 고소한 풍미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국을 다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음식은 파입니다. 미역과 파에는 모두 알긴산이라는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어 함께 먹으면 식감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에 함유된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의 풍부한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역의 칼슘 함량은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데 파를 넣는 순간 그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미역은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미역의 미끈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여 피를 맑게 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후코이단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미역 줄기보다 미역의 뿌리 부분인 미역기의 7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기를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원료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만성피로, 무기력증, 체중 증가, 탈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심각한 요오드 결핍이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진단을 받은 분들이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교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와 계란이 있습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체내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단점이 있는데 미역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완벽한 영양궁합을 이룹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칼슘은 계란의 비타민 K2를 만났을 때 뼈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깨, 사과, 쑥, 그리고 미역이라는 4가지 친숙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귀한 정보가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